저는 직장인 컴피턴시의 저자 유재천 코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교육 비즈니스 하고 있고요. 주로 하는 세부적인 일은 강의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만나는 대상은 직장인 분들, 그리고 우리 대학 교육에서는 대학생 분들을 많이 만나고 있는데, 제가 관심 있는 주제는 어떻게 하면 해당 영역에서 잘 성장할까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 영역에서 고민을 계속 직접 하기도 했고, 다음에 좀 이렇게 영역을 바꾸면서 고민을 좀 이렇게 확장하기도 했는데, 이번에 나온 이 직장인 컴피턴시는 직장에서 역량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잘 성장할 수 있을지 고민을 같이 해볼 수 있는 셀프 코칭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삼성 그만둔 사람은 굉장히 많은데 포스코 그만둔 사람은 대단히 많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저는 포스코 그만두고 나왔는데, 사실 뭐 퇴사한 게 뭐 대단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요즘에 퇴사한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데, 그리고 그 중에서도 뭐 대기업을 나왔다고 뭐 대단한 커리어가 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렇게 돌이켜 봤을 때 그런 이제 퇴사의 경험자로서 나오고 보니까 우리 직장 생활이 좀 다시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포스코에서 근무했던 그때 직장 생활도 생각해 보면서, 사실 포스코 나온 이후에 중소기업도 2군데나 더 다녔어요. 네, 그래서 총 3군데 직장 생활 경험이 있는데, 이제 계속해서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이제 그 영역에서 더 잘 성장할 수 있을까. 근데 살다 보면 좀 이런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정말 힘든데 도저히 뭐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좀 시간이 지나서 예를 들어서 버티다 보면 조금은, 아니면 시간이 지나서 내가 좀 괜찮은 관점이 생겼을 때나 마음의 여유가 생겼을 때 다시 돌아보면 좀 새로운 에너지가 생기거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그런 관점으로 다시 바라보니까, 아, 그때 내가 이런 생각을 좀 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내용을 좀 이 책에 또 담았습니다. 네, 여기는 제가 부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카페입니다. 그래서 부업으로는 이제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 주업은 강의하는 일을 제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과 대학에서 강의를 많이 하고 있고, 컨설팅이나 코칭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직장 생활을 몇 곳에서 하고, 그 다음에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기여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어서 나온 곳이 이쪽 교육 비즈니스인데, 저는 사실 새로운 경험하는 걸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강의하는 일을 주로 하지만, 다른 일 중에 같이 하고 있는 부업 중에 하나가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동네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퇴사하고 카페나 차릴까 이런 그 목차가 있는데, 제가 한번 해봤어요. 해봤는데 그게 무조건 정답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보다는 일단 지금 직장에서, 회사에서 먼저 성장해보고 다양한 경로를 좀 탐색해보고 그 다음에 도전해보는 게 저는 좀 더 괜찮다고 보는데, 저는 이제 첫 직장을 그만두고 대학원을 다녔어요. 근데 그러면서 그때가 30대 초중반이었기 때문에 집에서 용돈을 받을 수 없고 제가 용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학업을 이어가면서 좀 용돈을 벌기 위해서 그동안 벌었던 돈과 퇴직금을 합해서 이제 카페를 인수해서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인수해서 운영을 한 지 벌써 6년이 넘어갔습니다. 지금 6년 차가 됐는데, 부업으로 운영하면서 지금은 이 카페는, 오늘은 인터뷰를 하고 있지만 오토로 운영이 되게 만들어 놨고, 그래서 대단히 큰 돈을 벌지 못합니다. 제가 일을 안 하기 때문에. 다만 이제 이렇게 공간으로 또 활용을 하고, 다음에 부업으로서 추가 수익 창출을 하면서 이 외에 주업은 다른 일을 해야겠다라고 마음먹었는데, 이왕이면 제가 좀 더 역량을 갖춘,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어서 이제 주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강의나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직장인 컴피턴시 책이 굉장히 심플하고 컴팩트하게 나왔는데, 이 디자인이나 사이즈처럼 여기에 담긴 내용은 우리 직장인 스스로가 아주 컴팩트하게 심플하게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직장인이 셀프 코칭할 수 있는 셀프 코칭 책인데요. 스스로 직장 생활에 대해서 좀 점검도 하고 돌아보고 앞으로를 바라볼 수 있는 질문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질문들은 방향성이 중요한데, 역량을 돌아볼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역량 책, 우리 역량 키워드인 컴피턴시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 목차로 보시면 사실
직장 생활에 필요한 역량은 기본적으로 직무 역량을 떠올리실 거예요. 우리 직장인분들이 일하는 영역에서 직무 역량. 근데 그런 것들도 물론 기본이 되고 중요하지만 이 책은 직장 생활의 생애 주기 전반적으로 다 다뤘어요. 왜냐하면 우리 직장 생활은 단편적으로 그냥 일만 잘해서는 버티기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목차를 봤을 때 생애 관점으로 봤다는 얘기는 처음에 사실 사회에 진입하고 직장 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일단은 회사와 조직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회사와 조직을 이해하는 역량으로 첫 번째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다음에 우리 조직이 개인을 지켜주진 않습니다. 배려하진 않습니다. 다만 관리할 뿐이죠. 그래서 우리 두 번째는 내가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나를 좀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필요한 게 사람을 이해하고 나를 지키는 역량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다음에 세 번째 목차는 그래도 기본은 또 우리 일을 잘하는 역량이죠. 그래서 일 잘하는 역량으로 다양하게 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좀 이렇게 일을 잘하다 보면 힘든 시기가 와요. 그렇죠? 그래서 퇴사 충동의 고비가 오는데, 이런 퇴사 충동의 고비를 넘기는 역량, 또 다음 목차로 구성이 되어 있고, 우리가 퇴사를 바라보는 역량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직장 생활하면서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뭐 매일매일 생각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퇴사를 어떻게 바라볼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언젠가는 다 퇴사를 해요. 근데 우리가 다니고 있는 동안 어떤 준비를 하고 무엇을 남길 건지 그런 관점을 갖추는 게 중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퇴사를 바라보는 역량이라는 목차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퇴사 이후에 필요한 그런 역량도 있는데, 우리가 마음만 먹는다고 갑자기 퇴사를 또 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퇴사 이후에 내가 과연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 미래로 좀 가봐서, 그럼 지금 직장 생활할 때 어떤 역량을 좀 갖추고 남기고 더 노력해야겠다라는 어떤 관점을 갖추기 위해서 준비된 목차가 마지막 목차입니다. 그래서 이런 목차로 구성되어 있는데, 직장 생활의 전체 생애 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관점에서 스스로를 좀 돌아볼 수가 있어요. 단편적으로 퇴사만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직장생활에서 일 잘하는 방법, 그리고 직장생활에서 나를 지키는, 그리고 회사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정말 필요한 내용만 알차게 담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저보다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이나 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꼭 이 질문을 해요. 지금 제 나이로 돌아오신다면, 또는 저보다 많은 경험을 하셨는데 지금 저에게 좀 도움이 되는 어떤 경험이나 질문이나 내용은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좀 다른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사실 대단히 많은 직장을, 또는 대단히 직장 생활을 길게 했다고 자부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고민은 정말 많이 했다는 것은 좀 자신 있게 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 고민이라는 것은 어차피 할 경험인데, 내가 어떤 관점을 갖고 직장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과정도 달라지고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죠. 물론 저도 퇴사를 해본 경험자이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관점이 생긴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지금 직장 생활 하는 분들은 그런 시행착오라기보다는 좀 더 건강한 건설적인 관점을 갖추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이 책을 쓰게 됐고요.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할 때 목적지를 생각하고 가는 사람들은 사실 이제 40대로 되면서 좀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목적지라는 것은 결국에는 언젠가는 조직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목적지를 생각했을 때 사실 굉장히 좀 어둡기도 하고 좀 부정적인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열심히 해도 임원 되는 건 정말 하늘의 별 따기고, 내가 팀장, 부장만 돼도 성공한 건데 그것도 정말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이제 부정적인 생각이 끝이 없죠. 이제 그런 것보다는 내가 일단은 최선을 다할 건데, 거기에서 어떤 역량을 중심으로 직장 생활을 할 거고, 그 역량을 바탕으로 조금 더 어떻게 올라갈 거고, 혹시 내가 직장에 나오는 시점이 됐을 땐 어떤 걸 남기고 나올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제 미래로 가봤을 때 다시 중요한 이제 반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그거는 이제 역량이에요.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 남겨야 될 것은 역량이고, 사실 이런 역량을 바탕으로 또 성장도 해 나가야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저도 각인하게 되면서, 그 직장인에게 필요한 역량 중심으로 책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쓰게 됐고, 또 많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정말 치열해요. 안 하는 척하면서 서로 경쟁하고 있고,
또 안 하는 척하면서 서로 뭐 관리할 것들 관리하고 있고 한데, 당연히 회사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물론 보통은 이렇게 생각해요. 뭐 좋은 사람이면 되겠지, 대인관계 좋으면 되겠지.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회사와 조직을 이해하는 게 가장 우선인데, 우리 회사는 한자로 모일회, 모일사자로 되어 있습니다. 성격과 개성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그리고 회사는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조직이라는 한자는 짤조에 짤직으로 되어 있어요. 소름 끼쳐요. 다 짜여져 있어요. 근데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반드시 목적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이 직장인 본인이 이런 회사라는 정글에 어떤 그 생리와 개념과 목적을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무엇이 중요한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대인관계 좋게 하고 직장생활 뭐 크게 무리 없이 잘하면 되겠지. 근데 이건 기본이죠. 이건 기본이고, 정글에서 좀 더 살아남고 성장을 잘하기 위해서는 일단 회사를 좀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표적인 게, 일단은 당연히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별 문제 없이 직장 생활을 이어가다가 회사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평가에 집중을 할 필요가 있죠. 물론 이제 올라가면서 인사고과가 내 맘대로 안 되는 경우는 너무 많죠. 물론 잘 관리를 해 나가야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첫 리더가 됐을 때가 사실 직장 생활은 가장 중요합니다. 첫 리더가 됐을 때 우리 직장에서는, 조직에서는 아무나 리더를 시키지 않아요. 360도 평가 또는 다면 평가라는 것을 통해서, 다양한 평가를 통해서 리더를 선정을 하는데, 결국에는 조직을 이해하고 회사를 이해한다면 이 첫 리더가 됐을 때 정말 잘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그때가 가장 중요해요. 정글에 살아남는 것은 일단은 리더십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저도 그랬어요. 첫 직장에서 우리 팀장님은 왜 저러실까, 우리 부장님은 왜 저러실까 라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느덧 저의 뭐 첫 직장 동기들도 그렇고 저와 나이가 비슷한 이제 연령대가 중간 관리자가 되고, 이제 뭐 1, 2년 있으면 팀장이고, 좀 빠른 사람들은 팀장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저도 비슷한 역할을 해보면, 나도 리더십을 처음 경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제 어려운 거죠. 그래서 결론은 직장 생활이라는 이제 정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본적인 것들을 관리를 잘해야겠지만, 그 중에서 처음부터 놓지 말고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가져가야 되는 게 바로 리더십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직장 생활에서 학습의 기회가 너무 많아요.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되겠다. 그리고 이런 케이스에선 이런 의사결정을 우리 리더가 했는데, 이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현명한 전략이고 방안이고 의사결정인 것 같다. 이런 것들을 계속 학습해 나가고 자기도 좀 대입해 볼 때 우리 괜찮은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더십에 집중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가장 어려운 게 이제 직속 상사, 그 중에서도 이제 리더와 나와의 관계가 굉장히 어려운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본인의 관점은 나도 언젠가 리더가 된다가 가장 중요한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지금 제가 말씀드릴 이제 그 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과 지금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잘 가져갈까가 중요한데, 여기는 저는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결국에는 그들도 그 자리가 처음이기 때문에 어려운데, 기본적으로 사람을 이해하고 그 포지션을 이해하면, 내가 그분들의 좀 이해는 잘 안 되지만 그래도 그 자리가 처음이기 때문에 어떤 게 어려울지 한번 생각해보고 그와 관련된 질문을 살짝만 해도 관계는 꽤 괜찮아져요. 사실 뭐 회식 자리를 가더라도, 아니면 뭐 티타임이 있거나 점심 식사를 할 때도 대단히 할 말이 많진 않아요. 그쵸? 그분들과. 근데 그때 그분들이 혹시 지금 이런 거에 관심이 있지 않을까, 이런 거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간단한 질문만 하더라도 충분히 괜찮아요. 물론 이런 용기를 내는 게 중요하죠. 처음부터 우리는 보통 꼬리표라는 걸 갖고 있어요. 이 사람은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 사람은 맨날 이러니까 말해봤자 소용이 없어. 근데 그 꼬리표를 계속 갖고 있는 한 자신은 절대 그 말을 걸지 않거나 질문을 던지지 않죠. 근데 그러면 당연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꼬리표가 있다고 하면 뭐 한 달에 한 번씩은, 좀 빠르면 적어도 2주에 한 번씩은 한 명당 붙어있는 꼬리표를 한 번씩 띄워보는 연습을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스스로 조금은 어렵겠지만 그분들이 조금은 어려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질문을 좀 던져보면 어떨까 하면 꽤 괜찮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고, 이렇게 제가 뭐 코칭을 하거나 또 이렇게 필요한 내용을 말씀드렸을 때 이걸 좀 잘 활용하는 직장인 분들은 이렇게 활용하세요.
예를 들어서 이제 중간에 이제 식사를 하거나 티타임이 있을 때 막 대단한 얘기를 하기보다는 만약에 상대에 대해 질문을 하고 싶다. 근데 이것도 좀 어렵다라고 하면 자신의 업무에 대해서 상사의 앞으로의 방향이나 의중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중간 보고를 좀 하는 거예요. 살짝 던지면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일적으로 가까워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특히 상사들은 우리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상사가 먼저, 리더가 먼저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뛰어나서 내가 특별히 이야기 소개를 꺼내지 않아도 굉장히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면 좋겠다. 근데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그분들도 우리 마음처럼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대단히 뛰어난 사람은 드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걸 컨트롤하기는 어렵다라고 했을 때 내가 먼저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이나 관계를 나한테 유리하게 활용할까를 생각하는 게 우리 역량을 갖춘 지혜로운 직장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